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보일러와 배관 그리고 집수리 봉사를 21년째 하고 있는 50대 남성. 알고 보니 그의 정체는 건축 설비 분야 대한민국 제1호 명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숙련된 기술로 온기를 나누는 박진권 명장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만나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명장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명장을 소개해보죠. 네, 지난 2013년에 대한민국 건축 설비 분야 제1호 명장이 된 박진권 명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박진권 명장은 이제 공고를 다닐 때부터 자신의 기술로 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보일러 수리라든지 또 교체, 봉사 활동을 20년 넘게 쭉 해오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뭐 고장난 배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얼어 터진 수도관, 또 못 쓰게 된 양변기 등을 고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일러, 또 냉동기, 가스, 건축 설비 여기서 한 글자씩 따온 보냉가설 봉사단의 단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보냉가설 봉사단에는 기술인들이 함께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술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이 박진권 명장은 보일러가 고장나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을 위해서 온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공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상당히 늦게가 10년 만에 갔어요. 그 창원기능대학에서 농촌 봉사활동 하면서 이제 시골 마을에 농기계 수리, 보일러 수리 같은 걸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수도 물이 터져가지고 수리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는 고장나가지고 방치대가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기술자가. 또 그리고 수리한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골 할머니들이 그냥 방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시골 우리 고향 마을부터 해가지고 그때 가끔 하다가 제가 이제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기능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사실 시골에 가보면 수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 고쳐줘야 되는데 그 수요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치는 기능사들이 없는 건데, 이분이 이제 직접 가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달래주고 있군요. 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복지관에 수도요금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수도 쓰는 거 뻔한데 너무 많이 나온다니까 본인이 직접 좀 보니까 그 3,000원짜리 부속품 하나만 딱 바꿔주면 해결되는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갈아주니까 수도요금이 확 줄어서 이제 정상적인 요금이 나왔던 거죠. 그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필요한 일이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복지관, 경로관 등을 찾아다녔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2009년에 보냉가설 봉사당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좀 어려운 분들 보일러 뭐 이런 그런 것들 없어서 고생하신 분들은 후원을 받아 설치해드리기도 하고, 고장난 것도 수리해주기도 하고, 이런 보수 관련된 봉사활동들을 계속 지속해 오셨던 것 보일러 같습니다. 한번 보일러 고장 나보십시오. 그냥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건데, 또 배관 같은 게 문제 있으면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 그 보일러 또 이런 배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 답사하기도 하고요. 또 예. 고친 이후에 또 다시 추후에 방문도 한다고 해요. 예, 뭐 사전 혹은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하고 계신데, 일단은 한 달에 4-5군데 정도를 사전 답사를 직접 가신다 그래요. 직접 가서 보는 이유는 이분이 그 수리나 교체를 직접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직접 보는 거고,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거나 수리를 한 이후에도 잘 돌아가는지 또 한 번 재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저런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문의 전화 같은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설치나 수리를 하고 아주 친절하게 사용법을 가르쳐는 드리는데, 그리고 큰 글씨로 써가지고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까지 붙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전화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주로 급할 때 예. 밤늦은 시간이죠. 그럼 그 시간에 달려가서 한밤중이든 뭐든 가서 다시 한번 보일러 잘 돌아갈 수 있게 봐드리고, 이런 작업까지도 꼼꼼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20년 넘게 이제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박진권 명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어르신인데요.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인데 이분이 이제 말을 못하시고 이제 새를 사시는데, 그 집주인이 수도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잘라버렸어요. 그 물이 안 녹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도부터 배관 전부 새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이 말을 못해가지고 고맙다는 표현을 못 해가지고 울먹일 때가 가장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7년간 보일러 없이 추위를 갖다 온몸으로 버티시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17년 만에 보일러까지 수리했는데
또 보일러 수리하고 보니까 수도가 또 동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밤 새벽 2시까지 아주 한겨울에 해드렸을 때 그분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참 감사의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 그 참 고맙다고 그 고마움을 표할 때 그 기분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청각장애 같은 경우 당연히 수도 못 틀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보일러 17년간 틀지 못했던 노인에게 이 보일러를 가동시키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도 네. 배관이 터져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동이에다 물 받아다 쓰셨대요. 아유. 그런 분을 이제 저 수도 고쳐주면서 양변기까지 싹 수리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또 보일러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까지 싹 교체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거 활짝 웃으시면서 고마워하던 그 노인분이 생각이 나고 오히려 본인이 더 감동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봉사의 기쁨이구나. 앞으로 이거 더 열심히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사실은 물 나오고 집 따뜻하면 그거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건데 그렇죠. 물도 안 나오고 만약에 집이 춥다고 하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한겨울에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그 온기를 불어넣는 분인데 자녀들도 네. 자녀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두 아들이 네.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사실 중학교 될 때부터 좀 같이 좀 데려다니면서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박진관 명장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도 중학생이 있거든요. 대화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봉사활동 가니까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도 건강은 조심하지만 봉사활동 참 좋아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자식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또 이게 삶의 기쁨이 또 공부가 된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너무. 아빠의 뒷모습 보고 크는 건데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박진관 명장에게 봉사는 어떤 의미인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춥고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추위의 그 고통 안 겪어본 사람은 사실은 모릅니다. 저도 가정 형편이 어려가지고 공고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하숙비가 없어가지고 현장 창고에서 그 겨울을 지내봤거든요. 그 추위라 하는 거는 정말 그 고통이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보일러 교체 드리면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는 뜨신방에 못 잘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런 말씀 하시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뭐 봉사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이다.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이제 그런 보람 이런 걸 가지고 봉사를 계속하고 있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할 거고요. 저는 기부 봉사활동 이게 저는 정말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박진관 명장도 그 성장 과정에서 춥고 배고팠던 거예요. 그 그렇죠.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알고 20년 넘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네요. 이게 한겨울의 가장 큰 미덕은 따뜻함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추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박진관 명장.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웠을 때 보일러가 없는 현장 창고에서 이 기구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추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봉사활동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던 2019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V코리아 X 부산 여기서 이제 상을 받았어요. 상 받으면서 상금도 받게 되는데 이 상금도 모두 보일러 구입하는 데 썼고 청소년 뭐 진로지도 등이나 여러 가지 강연들도 다니시는데요. 이 강연에서 얻게 되는 수입도 모두 봉사활동에 쓰고 있는 분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사실 이제 재능 기부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네, 일단 이 박진관 명장이 꼭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잘 설치해 드려도 또 보일러가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배관이 얼거나 그러니까 보일러를 이제 놓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외출 모드로 해놓고 나가시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낮아져서 보일러나 배관이 얼 수 있어서 예.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전기 네, 절약한다고 사전에 끄는 경우가 조금, 있죠. 이런 부분들 유의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매년 한 번 정도 보일러 내부 청소 꼭 좀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까지 덧붙이셨고 그리고 봉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봉사로 보람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일단 무턱대고 좀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지금 하시는 게 기술 관련된 재능 기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청소년들이 본인에 대해서 기술자들을 본인을 롤모델로 여겨서 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좀 나와서
이런 재능 기부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춥고 배고프다는 얘기했는데 사실 겨울에 추운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는데 지금 봉사는 앞서 정이다 그리고 온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분이 바로 오늘 만나는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건만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